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코치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루 만에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14.65%라는 정말 보기 드문 역대급 폭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거기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될 정도로 대중들을 지금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미 SK하이닉스는 가격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된 위치에서 가격 지지를 보여줄 듯하는 모습을 만들다가 떨어진 이 기습 폭락이다 보니까 제때 대응을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는 수급에 대한 임계점과 지금 이 다중바닥을 완성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대한 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짚어드렸죠. 그래서 이 상방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와 개인들의 매도 전환이 반드시 포착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우리가 경계했던 하방의 흐름으로 방향성을 단번에 지금 틀어버린 거죠. 보시다시피 맥점 돌파는커녕 수급 역시 오늘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무려 개인들이 5조를 매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 시가부터 직전 저점을 개파락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명백히 이 이탈 신호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늘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맥점 밴드가 깨질 때는 일단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이 노란 밴드 위로 올려놓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상방 전환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폭락 역시 밑바닥에서 들어오는 개인들의 매수세를 완벽하게 눌려버리기 위한 세력들의 악랄한 수급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정신을 차려야 계좌를 또 지킬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정도의 역대급 폭락 이후에 과거의 시장은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과연 어느 가격대에서 진바닥을 잡고 기술적 반등을 만들 것인지 핵심만 담백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시장 폭락으로 마음고생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 계좌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영상 찾아주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힘내자라고 남겨주셔서 서로서로 응원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내셔야 저도 또 정성을 쏟아서 대응책을 짜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힘내자는 의미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 하이닉스의 하락도 정말 문제가 됐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무려 코스피가 11% 급락을 했잖아요. 코스닥도 보시면 무려 장중에 지금 8%가 넘게 급락을 한 거예요. 자, 양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상황인데 이건 정말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문 비이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이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팩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자, 과거에도 이렇게 양시장 모두가 서킷이 딱 터졌던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두 번. 자, 바로 20년도 3월 19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팬데믹 투매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코스피가 마이너스 8.39%가 떨어졌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1%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됐죠? 바로 다음날 시장에서 대폭등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이 됐다는 거죠. 자, 이 23년도 말고도 자, 24년도 8월 5일 엔캐리 청산 사태 때도 이때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8.77%가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은 이때도 마이너스 11.30% 급락을 했지만 그때도 어김없이 강력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묻지마 투매가 떨어지고 나서 여지없이 거대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더 길게 좀 과거를 볼까요? 자, 현재와 같이 이제 코스피가 일간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한 이후에 기간 수익률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자,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무려 마이너스 11.63%가 빠졌는데 다음날 빠르게 반등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세 달을 봤을 때 이 하락을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상승 전환을 해줬다는 겁니다. 9.11 테러 때는 더 했습니다. 마이너스 12%가 빠졌는데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해줬고 우리 3개월 뒤에는 22%나 지수가 폭등을 해줬다는 거죠. 매번 시장에 엄청난 이슈가 있으면서 만들어졌던 이 투매 뒤에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대반전의 형태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26년도 시장은 이 앞전의 시장보다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지금 들고 상승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 역시 역대급으로 발생을 했지만 그 반등 역시 더욱 과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세력들이 더욱더 과하고 잔인하게 하락을 만들수록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기술적 반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하이닉스를 7월 달은 지독한 조정봉이고요. 우리는 이 8월 달에 대반격의 봉을 노려봐야 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물론 지금 이 7월 달 봉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극한의 투매로 쏟아지고는 있지만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이 거칠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현재는 이 마지막 투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본질 역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건 지금 이 투매가 떨어진 바닥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악착같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투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환율도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유가도 현재 하락 중인 건데 지금 이 SK하이닉스 기업가치훼손으로 밀린 하락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개인들의 비투, 레버리지, 막대한 대출 자금들을 끌어와서라도 어떻게 지금 이 하락장을 물타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시장의 세력들은 아주 잔인하게 지금 털어버리는 그 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악착 같은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반대 매매로 피눈물 흘리며 쏟아져 나와야지만 시장은 찐바닥을 찍고 돌려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과정이 그 피를 말리는 반대 매매에 대한 출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극단적인 공포 심리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신용 미수 물량이 연쇄적으로 폭탄 반대 매매를 불러일으키면서 가격을 강제로 누르는 전형적인 수급 붕괴 현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비이상적인 언더슈팅이 쏟아지고 나면 바닥이 완성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반등을 만들어가면서 제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팩트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모두가 패닉에 휩싸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멘탈을 꽉 잡고 이 하락 폭풍이 지나간 이 이후의 흐름을 지금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해드렸던 게 바로 수급이었던 거예요. 수급이 0에 수렴했을 때 어제가 되겠죠. 때가 이제 수급의 임계점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변곡점에 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도로 털려야 되는 거고 결국 증시의 키맨인 이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냐가 정말 이 핵심이 되었던 건데 오늘 장 초반에 그 수급이 완벽하게 어긋나 버렸다는 거죠. 개인들은 무려 4조 4천억이나 더 사버렸고 외인들은 지금까지 매수를 해왔던 이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다 떠넘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서도 이탈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같이 장중에 반등 없이 원웨이로 이 하락을 하는 어마무시한 투매가 떨어진다는 거죠. 보통 서킷이 터지고 나면은 이 앞전의 상승에서는 매번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지만 오늘 보시면 완벽한 저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수급고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다중 바닥형에 대한 완성과 이 1차 갭에 대한 지지를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150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고점 대비 그때 이제 반토막이 나는 낙폭과대의 맥시멈을 완벽하게 채워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단에 있는 갭이 또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외인들이 매수로 되는 수급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 깨지는 상황이 현재 이제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자리는 우리가 겁을 먹고 홀라당 털어버려야 되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도 한번 보면 월봉상에서 5월선을 지금까지 아주 지독하게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왔던 코스피인데 그런데 이번에 깨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깨지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1개월 만에 아주 급하게 수직으로 지금 하락을 시킨 거예요. 자, 주가가 빠르고 가파르게 떨어질수록 그 극점의 바닥에서는 더욱 강력한 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간은 완벽한 과매도 상태인 거는 팩트인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 투매가 더 한번 쏟아지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그걸 완벽한 찐 바닥에 대한 매수 타점으로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구간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냐면 같은 거예요. 7월 14일 날 수급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무려 5조 8천억이나 던졌는데 그때 이 외인들이 전부 그 수급을 싹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항대에서 이때도 마찬가지 투매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도 투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3거래일째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면 지금도 저항 대비 3거래일째 연속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면 그 뒤에 터져나오는 게 바로 개인들의 이수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내일이 3거래일째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 투매에서도 찐바닥에 대한 저점이 찍히고 나서
강력한 이 기술적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코스피도 6,000포인트라는 심리가를 터치를 했고요. 코스닥도 700포인트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심리가를 현재 터치한 상황인데, 일시적인 투매가 진행이 되면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고 하면 그때 이 외국인들이 밑바닥에서 싹쓸이를 하는지 체크를 하고, 그럼 그 자리가 극저점의 진바닥이 될 거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 분석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평소에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운 대세 상승의 종목들은 파동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SK하이닉스는 안일하게 기대를 하는 그런 대세 상승의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차트 위로는 뚫어내기 버거운 악성 매물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등이 진행이 되더라도 주가가 다시 V자 형태로 올라가는, 다시 살아나는 상승이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기술적 반등으로만 우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서 대세 상승을 먹고 부자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규 진입자 역시 기술적 반등만 아주 얄밉게 먹고 빠져나야 되고, 기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바닥에서 평단가를 낮춘 뒤에 무조건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생존용 엑시트, 즉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 IT 버블 사태 때도 현재와 같이 무려 700%가 넘게 상승이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상승이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과일 구간에서는 현재와 같은 투매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지독한 조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이 V자 반등 때 우리가 손실을 줄이든 운 좋게 수익 전환을 하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했다가 오늘같이 쏟아지는 폭락을 다시 그대로 맞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내일 역시 장중의 차트를 계속 째려보면서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할 겁니다. 지난 수급 역전이 생기면서 만든 반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수급은 정말 순간적으로 끼게 되어 있죠.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등이 진행이 되고 나서 다시 맥점을 타고 가던 주가가 오늘같이 이탈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면 우린 그땐 엑시트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장중에 이 결정적인 맥점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내일 눈뜨고 코베니 주식판에서 투매 뒤에 발생한 정확한 매수 타점, 탈출을 해야 되는 이 매도 타점의 신호들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가 나면 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어디서 추세가 돌파가 또 나오는지, 특히 왜 맥점코치는 지금 폭락장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나서 추가 조정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지, 이 흐름 실전 감각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도 거래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블랙킴증권 명의와 전당에 들어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매일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대응 타점 도움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